네, 안녕하세요. 메소랑 이집트 문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몇 쪽이냐 이거? 21쪽. 시간 날 때 그냥 들으시고요. 교과서를 설명해 드리고 중요한 거 있으면 현관펜 정도 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배워야 될 게 문명이에요. 문명. 시빌리제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문명은 글문자를 써서 글자가 꼭 있어야 돼요. 글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선사시대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역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역사시대. 써주세요. 문명은 역사시대다. 그럼 문명이 이제 발생했는데 문명이 뭐가 나올 때부터 이제 문명이냐? 그냥 여기 교과서에서는 사람들이 큰 강 유역에 이제 있어야 돼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큰 강 유역에 살면 홍수가 날거나 가뭄이 되면 농사가 이제 망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대를 꽂아요. 큰 강에서 빨대를 꽂아서 육지 쪽으로 이제 땅 쪽으로 끌어와서 그 물로 여러 개의 이제 농경지를 만들거든요. 거기 강개수로라 그럽니다. 근데 요거는 사람이 많이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부족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거기에서 또 지도자, 지배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말 안 들으면 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농사를 잘 짓습니다. 금강유역에. 이때는 이제 벼농사도 나와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많은 거를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빈부예자. 비는 이제 가난한 비, 부는 부자할 때 부, 그쵸?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커지면서 계급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랭킹, 게임하면 계급 나오잖아요. 그쵸? 높은 계급과 낮은 계급. 그쵸? 그리고 이 높은 계급은요, 많이 가졌지만 잉여 생산물이 많고 또한 무기도 좋습니다. 청동제 무기. 그때 발표 시간대에 보여드렸듯이, 그쵸? 굉장히 날카롭죠? 돌보다 훨씬 더. 그래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이제 당시에 그 신석기 전에 있었던 어떤 부족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통합합니다. 그리고 큰강유역에 드디어 도시가 생겼습니다. 시빌이 이제 시민이라고 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좀 끓고 있어가지고 네,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지배 계급들이요, 이제 자기들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도 조직도 만들고요.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낼 집도 만들어야겠죠. 그거 이제 왕궁이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하이아키잖아요. 굉장히 높은 계층, 즉 신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정 같은 것도 이제 아주 크게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전쟁이 많으니까 어때요? 방어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곽이라고 그래요. 성의 바깥에 있는 것을 울타리를 만드는데 뭐 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 심하면 이제 돌로도 만들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만듭니다. 그런 걸 만들면서 이제 도시국가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그 도시가 이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돼서 하려면 뭐 세금도 걷어야 되겠고요. 제사를 언제 지내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쓸 게 많죠. 사람의 두뇌로 다 기억하면 좋은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하기 위해서 문자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의 그러니까 높은 계급의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신은 신과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신의 대리자야. 대리라는 것은 이제 대신하는 거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문자 만들었다고 했고, 그래서 인류는 이제 문명이 된 거죠. 이제 드디어 더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부터 지금까지 다 문명입니다. 이 사회는 문명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반대는 뭐 야만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야만. 그래서 문명은 최초로 기원전 3500년경이니까 지금 2025년이죠. 그렇죠. 아까 5500년 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더 일찍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고고학자도 있긴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서는 이제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3500년경.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45억 년이잖아요. 이제 지구가 만들어진 게 인류가 아니라 지구가. 그에 비해서 인류가 이제 나온 것은 그렇죠. 가장 늦게 나왔죠. 사실 가장 신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근데 최초는 이제 어디냐? 뭐 기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초 처음 나온 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메소가 이제 비트윈. 양강 사이에 있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양강. 양강이니까 양이 듀얼이에요. 두 개. 두 개의 강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게 여기서 최초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라크, 이란 지역이고요. 거기는 이제 건조 기후인데 지금은요. 당시 약 5,000년 전에는 그렇게 건조 기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랑 이제 지형은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이후 이집트 뭐 이거 뒤에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도에 보니까 여기 뭐 북위 40도 그렇죠? 그 다음에 북위 20도 사이에 이게 위치해 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다음에 인도, 중국 여기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4대 문명이 아니라 더 많았다고 이제 보는. 근데 일단은 우리 여기 지구상에 있는 9대륙에서는 우선 요 4개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22쪽에 가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배우는 게 메소포타미아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밑줄 치는 것도 약간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있는 것은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에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거든요. 달.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땅이 좋아요. 그래서 농사가 발달됐고요. 최초로 정착한 사람들이 물숫자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수메르인이 이제 어떻게 알았냐? 세기 문자에 보니까 수메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인이다. 기원전 3500년경. 지금부터 5500년 전쯤에 최초의 도시인 우르, 라가시 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르사 그 약이 있거든요. 우르사 하는 약, 거기서 이제 그걸로 이제 외웠는데, 여기는 이제 얘네도 이제 그 신과 가깝잖아요. 지배자들이. 그래서 신절이 였는데 그게 지구라트라는 겁니다. 사진에 보니까 지구라트라 해가지고 제법 엄청 큽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식인데 그 세모나지 않고요. 이게 계단식으로 쌓은 거예요. 이 피라미드. 어마어마하죠. 지금 크기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신에 가려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간다. 우리도 지금 높은 곳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인간이. 그죠? 또 약간 아파트도 30층 넘고 막 이런 것도 많고, 그죠? 100층 넘는 빌딩도 지구에 많잖아요. 뭔가 굉장히 거대하고 그런 모습들. 이때도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신의 대리인이다. 신이 인간이 통치해야 되는데 신은 이제 바쁘시니까 왕이 신 대신 정치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왕은 거의 신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살기 되게 좋다고 했는데, 반대로는, 다른 민족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개방적인 지형이에요. 뭐, 큰 바다도 없었고, 큰 산맥도 없었고, 사막도 없었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쉽게 쳐들어올 수 있겠죠. 왜냐면 이곳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민족의 침입을 굉장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였겠죠. 왜냐면 와서 살해하고 자신이 가진 물건과 식량 다 빼앗아 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 지금도 우리도 당연하지만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고, 뭐 쉽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런 현재
이런 현재의 안정을 되게 중시했어요. 그래서 현세적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현세적 세계관. 현재 세계의 현세적 세계관. 현재 세계에 중점을 두는 이제 세계관이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뭐 내세적 세계관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은 내가 뭐 대학이라든지 또는 직업을 잘 얻어서 돈도 잘 벌고 뭐 내가 원하는 뭐 이성이 있죠. 남자든 여자든 사귀어서 결혼 행복하게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이제 현세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안정. 그리고 뭐 오래 살고 병 없이 그렇죠. 건강하고 그런 것도 이제 현세적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길가메시 서사시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길가메시는 이제 이 우르 있죠. 아까 그 도시 우르사에 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왕이에요. 왕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인가가 아마 신일 겁니다. 그러니까 반이 신이고 반이 인간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도 그렇죠. 여기 교과서에 날개글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길가메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왼손으로 여기 사자를 지금 초크를 걸고 있죠. 목조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강한 사람도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지 않고 신처럼 오래 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요 내용인데 결국 이 사람은 그 인간인데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랍죠? 아무튼 있었어요. 그 신이 이 사람에게 우쿠나 파스팀인가? 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 엄청난 선행을 했기 때문에 상으로 영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길가메시가 찾아가가지고 나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해서 방법을 나중에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불로쳐져 죽지 않는 그, 그 식물 그걸 이제 찾았는데 그걸 뱀이 와서 꿀꺽 먹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뱀은 이제 탈피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길가메시는 좌절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다 없어진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떠한 사람이 길가메시가 자기가 영생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는 말을 듣고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글입니다. 이렇습니다. 길가메시여, 당신은 생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죽음도 함께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생명만 그들이 보살피도록 남겨두었지요.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세요. 밤낮으로 춤추며 즐기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 다음날 아주 평온해집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현재 세계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게 이제 현재의 안정, 즉 현세적 세계관을 보여준다는 대목이죠. 여기 우르크의 길가메시 왕이라고 나와 있죠. 하긴 우르랑 우르크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인의 것은 아까 세기 문자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기 문자, 문명이니까 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만들어서 점토판에 기록했다. 종이는 여러분 기원전 2세기 때쯤에 나와요. 중국에서요. 한나라 때. 근데 이때는 기원전 3500년 전이죠. 물론 뭐 좀 더 시간이 지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아직 종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토판. 아까 지구라트 만들 때 뭐 흙 이렇게 다져서 만든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흙판에다가 이게 새긴 겁니다. 그래서 새기 문자예요. 그리고 천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이죠. 하늘의 모습을 연구했다. 태음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날짜를 달로 계산했어요. 달. 태양 말고 달. 그 태음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도 음력이랑 양력이 있잖아요. 그쵸? 음력이 달의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태음력은 달의 기준으로 만들었다.
60지법을 사용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여러분 시계 같은 게 60지법이에요. 그죠? 60지법은 0부터 59까지를 사용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시간상 가장 앞선 거니까 시간과 관련돼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메르인도 개방적인 지형 탓에 이민족의 침입으로 이제 쇠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르 파티, 뭐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이 아무르인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세워요. 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바빌로니아가. 이때 함무라비라는 그 왕이 전성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의 이제 영향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시로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바빌로니아, 즉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은 기원전 1500년에 철을 가진 애들에게 이제 망했죠. 왜냐면 청동기 갖고 철과 싸우면 이제 청동기가 약해요. 철이 훨씬 더 단단하거든요. 히타이트라는 민족에게 이제 망했어요. 히타이트는 뭔가 이렇게 히트, 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철로 막 쳐요, 이제. 그래서, 끝났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함무라비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교과서에 밑에 보면 생각의 키워요에 보면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이 나왔죠. 이렇게 비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검은색에. 그렇죠? 이게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프랑스에 가셔서 한번 보셔보셔도 나쁠 것 같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모습에 보면 태양신에게 지금 왕권의 상징인 막대기와 반지를 이제 함무라비가 받는 모습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부조라고 하나요? 이렇게 비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기원전 한 2000년 전쯤에 만든 건데 인간의 기술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신이 여기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아마 사실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왜 했을까? 당시의 왕은 신의 대리자이잖아요. 대리인.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이 권한은 즉 누구의 권한과 같다? 신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법은 지켜야겠죠. 왜냐면 신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신권 정치이기도 하고요. 조항이요. 보면 2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때 여러분 8조 번금이라 해서 조항이 8개밖에 없어요. 전에 오는 건 3개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200개가 넘어요. 그만큼 사회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복잡한 거죠. 고조선보다 훨씬 더. 제 195조.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른들을 훨씬 더 우대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귀족의 눈에 멀게 하면, 만약에 귀족이면 그 귀족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복수주의 법입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걔를 때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파면, 눈판 귀족의 집안에서 상대편이 눈만 팠을까요?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쵸. 훨씬 더 크게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무라비가 진정해, calm down. 그러면서, 그냥 똑같이 그냥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로는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 내가 힘이 있으면 더 때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자제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법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복수하는 건 좋은데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복수하다가 다 멸망할 수 있거든요. 가문끼리 다 멸종하고 지들끼리 전쟁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신의 권위를 빌어서 신이 이렇게 말씀한 걸 내가 대신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을 듣도록 한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198조가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건 아니라 만약에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했다. 평민은 귀족이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차별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귀족이 평민 그냥 눈에 파버렸어. 멀게 했으니까 눈에 찔렀거나 뭐 그랬어. 때렸어. 그러면 그냥 돈 주면 끝입니다. 약간 불공평하죠?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신문제 사회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고 다음은 이제 이집트 봅시다. 여기도 이제 내용이 좀 상이니까 여기는 이집트 문명. 아까 메소포타미아 다음에 이제 이집트.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단원이 페니키아가 나오죠. 페니키아. 세 번째, 그다음에 헤브라이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 밑줄을 쳤고요. 다시 노란색으로 와서 이제 그 밑에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중요한 거 볼게요. 이거 어떻게 없애요? 이렇게 할까? 이집트는 이제 라일강이 되게 중요해요. 라일강은 봄만 되면 범람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쳐요. 왜냐하면 그 상류 지역에 높은 산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얼어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덮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높으니까. 그게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서 그게 이제 녹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나일강이 이제 범람해요. 이제 물이 넘쳐요. 그러면 비료 없이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됩니다. 또 농사가 엄청 발달했어요. 선생님, 이집트는 사막이 있는 곳이 아닌가요? 물론 있지만 그쪽은 이제 이집트에서 서쪽 방향에 이제 있는 거고 그 나일강 주변은요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강이잖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문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 나타납니다. 뭐 금강유역, 강개수로, 도시국가, 문자 뭐 이런 거 다 나타나요. 이건 근데 한 500년 늦어요. 그 앞서 있는 어디 메소포타미아보다 500년 늦게 이제 통일왕국이 건립돼 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폐쇄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방어막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방어막이 없었잖아요. 개방적 지역이니까. 근데 아까 사막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서쪽엔 사막이 있어서 서쪽에서 이집트 공격하기 어렵겠죠. 북쪽은 지중해입니다. 옛날에는 기원전 5천년 전에 배 타고 해적질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동쪽도 홍해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다죠. 물론 좁긴 하지만 이처럼 이민족이 쳐들어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그쵸? 왕조가 쭉 갈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요, 파라오로 살아있는 신. 여기는 왕이 뭐예요? 신입니다.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신이야, 신. 그쵸? 놀랍죠? 그냥 신입니다. 전설이 있는데, 발표 시간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집트는 태양신이 있는데요. 좀 얘기를 간단히 하면, 태양신이 있는데, 이 태양신이 자손이 여러 명이 있었었죠? 그쵸? 그중에서 첫째 아들 오시리스가 살해당하거든요. 살해당하고, 오시리스의 아들이었던 호르스가 이제 그 이집트 왕이 됩니다. 그가 이제 파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입니다. 그냥 신의 자손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메소와 똑같이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 가스레인지 한번 보고 올게요. 뒤편은 잠시만요. 네. 이제 해결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살았을 때는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어서도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는 당장 내가 지금 잘 사는 거에 관심을 뒀다면 이들은 평생 이제 안전하게 살았으니까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똑같이 권력을 누리고 잘 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력을 한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걸 상상했냐면 죽은 후에 영혼이 있다. 그 카라거 이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카가 다시 부활할 수 있으니까 육체를 보존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잖아요. 그쵸? 또 어떻게 안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부패가 빠른 것이 이제 장기거든요. 장기. 오장육부.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사람을 이제 미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나중에 돌아와서 내 몸에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미라를 사는 그곳을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요거 이제 삼각형. 그쵸? 그리고 종이가 이때는 없어서 파피루스라는 곳에다가 갈대를 이제 이겨가지고 갈대로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사자의 손을 얻다. 죽은 사람이 이제 보는 글입니다. 죽으면 이제 지옥 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오시리스라는 신에게 이제 가요. 그 사람이 이제 지옥의 신입니다. 하데스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가는 동안에 괴물이 나오고요. 뭐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심판받습니다. 그거를 죽었을 때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요. 그쵸? 그래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때는 요걸 해야 돼라고 했던 그 설명서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설명서예요. 지옥 가는 설명서. 되게 사자에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넣은 거예요. 이거 보고 오시리스에게 잘 얘기하렴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는 아까 라이강 나왔는데 범람에 대처해서 천문학과 수학이 발달했다. 천문학은 이제 날짜 계산을 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날짜.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하려고 한 거고 수학은 이제 범람하면요, 여러분 그 토지가요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경계를 나눠놨던 게 그쵸? 그래서 이제 수학을 통해 가지고 이쪽은 누구 땅이다, 이쪽은 누구 땅이다. 그걸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기 위해선 60지법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뭐예요? 10지법이겠죠. 우리가 지금 수학을 10지법을 사용한 거잖아요. 0부터 9까지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이 되는 거, 요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는 태양력을 사용했어요. 여기는. 그럼 이집트는 태양, 60지법, 배소는 태음력, 그리고 무슨 지법? 시간이니까 60진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문자는요, 사실 이거 말고도 뭐 많은데 그림 문자도 있곤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상형 문자. 상형 문자는 이 형태형입니다. 형태형. 그래서 사물의 형태, 사물의 모습을 문자를 만든 거예요. 뭐 고양이를 문자를 만든다 그러면 고양이처럼 이제 문자를 만들었겠죠. 그죠? 그걸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이제 페이퍼, 종이죠. 종이의 어원이 되는 건데 이때는 그 당나무라고 그랬죠. 당나무. 당나무를 이제 종이를 만든다고 하는데 나무를 만들잖아요. 그때 이제 갈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고 옆에 날개글에 보면 파라오 투탕카멘의 가면이다. 투탕카멘이라는 이제 파라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파라오라고 그러고요. 뭐 그러면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치면 뭐 강개토대왕도 있고 게로왕도 있고 영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통칭해서 다 그냥 파라오라고 그러고 이 왕의 이름은 투탕카멘입니다. 16살에 아마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되게 빨리 죽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어요. 미라를 만든 다음에 이제 간 속에 이제 집어넣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이제 가면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보물도 넣고 금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서 내세에서도 이제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 때 혹시 이 왕의 피라미드에 들어가가지고 보물 같은 거를 이제 훔쳐올 수 있잖아요. 도굴꾼들이.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주를 걸어놨습니다. 이 간에 함부로 이렇게 벗기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당시 한 100년 전쯤에, 그러니까 20세기, 뭐 19세기 때 이제 유럽 애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뭐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뭐 이랬을 때 지금은 미국이 제일 강하지만 그쵸? 그때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안에 가서 이거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저주 같은 걸 읽었겠죠? 하지만 무시하고 이제 끌어냈다가 한 명은 뭐 어떻게 죽고, 한 명은 뭐 교통사고나서 죽고, 한 명은 뭐 이렇게 죽었대요. 그게 진짜 저주인지 아니면 요게 꺼낸 지 한 3,000년, 4,000년 후에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동안 이제 여기에 바이러스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세균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감염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대요. 이런 거 만들면 이제 우리 거 그만 이제 훔쳐 뭐 그런 이제 되겠지만 이런 발굴은 이제 많이들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이제 이집트 박물관에 있네요. 오, 영국이 안 가져갔네요. 영국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돌려줬을까요? 왜냐면 이집트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과거에. 아무튼 요게 이제 이집트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조그만 문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이제 요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사이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 페니키아 헤브라이는. 얘네들은 이제 간단히 살펴봅시다. 요거 일단 위치를 보면 딱 좋은데 위치가 잘 안 나왔네. 위치는요 지중해 동쪽에 있습니다. 지중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여기 뭐 사람이 약간 그려보면 여기 스페인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에는 이탈리아 반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발칸반도는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흑해로 가서 크리미아 반도 있죠.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곳. 흑해를 돌아서 여기 터키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홍해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죠. 이집트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네덜란드, 프랑스 두 개 이렇게 지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고요. 그러면 뭘로 표시해야 되지? 아무튼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가 바다예요, 여러분. 이제 바다, 그쵸? 요 바다를 요걸 다 합쳐서 뭐라고 했냐면 지중이라 그래요. 땅 지자 가운데 중. 보시면 여기 밑에가 아프리카죠. 대륙이. 여기는 아시아죠. 동쪽은. 위에는 유럽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 대륙이 둘러싸여 있다 해서 땅 가운데에 있는 바다다. 지중해라고 하거든요. 이 지중해에서 동쪽이니까 표시를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요. 빨간색으로 해볼까? 빨간색. 그러면 요쪽. 그쵸, 요쪽. 아니다. 미안해요. 지우자. 여기는 터키다. 이 터키 밑에. 다 지워졌어. 어쨌든 감안해서 아휴, 아무튼 여기 이쪽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중해면 빨간 게 지중해면 여기 동쪽에 이렇게 있다.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먼저 페니키아가 먼저 나왔으니까 페니키아가 먼저 나왔네요. 2200년 전이니까. 지중해 동부에 페니키아. 그러면 이제 옛날에 페리카나 치킨 좋아했거든요.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거 좀 닮았어요. 이 단어가 페니키아가. 그래서 페니키아 그렇게 외웠고 얘네들은 치킨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잘했습니다. 바닷가에 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해상 활동, 배 타고 활동하는 거죠. 근데 가면 언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이렇게 표시 나는 대로 문자를 사용한 거예요. 그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적은 건데 요때 이 유럽 지역 여기에는 그쵸? 알파벳을 만든 거죠, 한마디로. 페니키아 문자는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겁니다. 요게 이제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 특히 그리스로 가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걸 이제 베껴가지고 그리스 알파벳을 만든 거죠, 알파벳. 또 하나는 이제 헤브라이가 있는데 헤브라이. 이렇게 얘네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이 어디냐? 아까 이 페니키아 있는 데 있죠. 페니키아 밑에 있는데요. 페니키아가 아마 시리아 쪽에 있을 겁니다. 시리아 내전 아시나요? 시리아 내전? 레바논이나 시리아 그쪽, 그러니까 터키 밑에 있는 지역이고 그 페니키아 밑에가 헤브라이인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기가 기원전 1500년경에 헤브라이 왕국을 세웠다. 헤브라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애들. 그렇죠?
뭐 하브라타 해가지고 서로 질문하는 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질문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이 사고력을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뭐 문제를 풀거나 주로 암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보다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머리가 좋은 민족인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인구수가 비슷하나? 적은데도 이제 세계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정도 돼요. 30% 이상 유대인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나사 직원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거는 그들이 문제풀이식 교육과 암기보다는 뭐 그건 기본이겠지 먼저 해야 되겠지만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러니까 토론, 질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약간 물어보는 거면 그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또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막 면박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물어보는 가운데 또 이렇게 생각이 이제 키울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유대인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은 이제 유대교를 만드는데 이게 엄청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신이 하나다. 근데 신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쵸? 뭐 아까 오시리스도 있었고요. 그쵸? 뭐 그의 신의 아들도 있었죠. 호르스. 신이 벌써 두 명이죠. 이집트에서. 근데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다른 문명도 신이 많습니다. 그 신석기 때도 자연물을 숭배했죠. 그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봤잖아요. 그 애니미즘이라고 그러고 그 곰, 호랑이 뭐 이런 것도 다 신입니다. 토테미즘. 그쵸? 근데 유대교는 신이 하나입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사실 신은 많은데 진짜 최고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었다. 이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다?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헤브라이 사람들은. 그래서 옆에 있는 민족에게 박해를 엄청 많이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는 나중에 뭐 예수라든지 마호메트에 의해서 이런 진짜 유명한 종교죠. 세계 3대, 4대 종교잖아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스핑크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60지법 있고 이것도 설명해드렸죠?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